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3월 10일 해외 축구 주요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란 가족방 입장하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대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은 아스날전 패배 이후 4연승에 성공하며 리그 선두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기세로 추격 중인 맨시티와 아스날이 승점 2점 이내로 추격했기에 이 경기를 패하면 3위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행인 건 조타와 아놀드, 마팁 등 장기 부상자 외의 선수들이 어느 정도 돌아와 안정적인 로테이션 가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맨시티는 리그 무패를 길게 이어가며 리버풀을 승점 1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아스날 같은 폭발적인 화력은 아니지만 홀란드와 알바레즈, 필 포든 등이 기회를 잘 해결하고 있고 디아스와 존 스톤스가 버티는 수비가 안정적입니다. 주중 경기에서는 코펜하겐을 완파하며 챔스 8강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맨시티의 승리를 봅니다. 리버풀은 최근 클락과 엘리엇, 브래들리와 댄스 등 핵심 로테이션이 아닌 선수들이 출전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보슬라이와 누네스가 돌아왔지만 전력 누수가 크고 금요일 해외 원정을 다녀왔기에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큰 리버풀이 고전할 것입니다. 홀란드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함께 알바레즈와 도쿠, 데브라이너가 공격을 이끌 맨시티가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메라리가 라스팔마스 대 빌바오. 라스팔마스는 3경기 연속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며 유럽 대항전으로 갈 수 있는 순위권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발렌시아를 잡을 때까지는 기세가 좋았지만 아틀레티코전 대패가 컸습니다.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는 하다디와 라미레즈 등의 골이 터지며 헤타페 원정에서 승점을 따냈습니다. 유럽 무대로 갈 수 있는 6위와의 승점 차이가 5점이기에 아직 포기할 상황은 아니고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빌바오는 지난 바르샤전에서 승점을 따내며 4위인 아틀레티코와 승점 5점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특유의 안정적인 수비를 가동하며 상대의 공격 시도를 적절하게 막아냈고 베렌게르와 비알리브레의 돌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즌 챔스로 가기 위해서는 4위로 올라가야 하기에 남은 시즌 최대한 승점을 따내야 합니다. 징계에서 돌아올 니코 윌리엄스를 비롯해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빌바오의 승리를 봅니다. 라스팔마스는 홈에서 쉽게 상대의 승점을 내주는 팀이 아니다. 그러나 원하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카르도나와 마빈, 박, 하다디 등의 측면 수비가 통해야 하는데 가르시아와 베르치체의 터프한 수비를 넘기 어렵습니다. 니코와 이나키 형제가 경기 내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구르제타가 해결할 빌바오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셀타 비고.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3경기에서 1승에 그치며 2위권에게 추격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며 리그 27라운드까지 단 1패에 그치며 선두를 유지 중이고 주중 경기에서 라이프치히와 비기며 챔스 8강으로 올라갔습니다. 비록 발렌시아 원정에서 심판에게 욕설을 한 행위로 벨링엄이 퇴장당하며 이번 홈경기에 나설 수 없지만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 디아즈의 스리톱이 가동될 수 있고 모드리치와 크로스의 중원도 탄탄합니다. 셀타비고는 민게사의 결승골로 알메리아를 잡고 강등권과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상대의 거센 수비적 저항에 고전한 경기였지만 강한 홈에서 확실하게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라운드에서는 원정에서 선두인 레알을 만나기에 수비 위주로 버티는 축구로 승점을 노릴 것입니다. 레알의 승리를 봅니다. 벨링엄의 공백과 더불어 주중에 경기를 치른 피로도가 있지만 홈 연전이기에 이동거리가 없었습니다. 라인을 내리고 셀타 상대로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 디아스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기회를 볼 것이고 크로스의 중원 지원이 있을 레알이 승리할 것입니다. 레알 베티스 대 비아레알. 베티스는 지난 원정 경기에서 4위 팀인 아틀레티코에 패했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중앙 미드필더 카르발류의 골이 나왔지만 호세와 아빌라 등의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최전방 공격수들을 모두 교체하고 겨울 이후 나선 것을 감안하면 경기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에잘 조우리와 페레즈 등 교체로 팀에 기여할 선수들이 있고 로카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합니다. 비아레알은 리그에서 소시에다드와 그라나다 상대로 연속 3골 이상을 뽑아내며 완승했습니다. 그로 인해 중하위권으로 추락했던 순위를 12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직전 라운드 해트트릭에 성공한 쇠를로스 외에도 바에나와 게데스, 헤라르드 모레노 등의 마무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경기에서 마르세유의 4골을 실점하며 유로파 16강 1차전에서 완패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와 더불어 체력 부담을 안고 이번 원정에 나서야 합니다. 베티스의 승리를 봅니다. 비아레알은 마르세유 원정에서 전력을 다하고도 완패한 충격이 크기에 리그로도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로카와 카르발류, 산체스 등이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며
점차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포르날스와 에잘조우리가 돌파로 상대 수비를 넘어설 베티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 대 호펜하임.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원정 경기에서 하이덴하임을 잡으며 최근 무승에서 벗어났습니다. 승격팀으로 만만치 않은 전력을 자랑하는 팀 상대로 점유율을 내주는 등 고전했지만 은쿤쿠가 상대 측면을 휘저으며 팀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유럽 대항전 여정이 끝났기에 리그에만 전념하면 되는데 칼라이지치를 제외하면 핵심 로테이션에 부상자가 없는 점도 팀에는 큰 힘입니다. 호펜하임은 도르트문트와 브레멘을 연파하며 다시 상위권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베이어가 2경기 연속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베보의 침투도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력 누수가 커졌습니다. 측면 수비수인 불터와 카더라백이 모두 징계로 이번 라운드에 결장합니다. 프롬멜과 스코프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어려운 원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봅니다. 베이어가 완벽한 마무리를 해주는 원정팀이긴 하지만 주전 측면 수비수가 모두 빠지는 여파는 큽니다. 은쿤쿠와 크나우프, 샤이비가 측면을 돌파로 넘어설 수 있고 마르무시가 문전 침투로 해결할 수 있는 홈팀이 리드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레버쿠젠 대 볼프스부르크. 레버쿠젠은 24라운드까지 20승 3무로 무패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승 도전에 있어 가장 큰 위기였던 바이언전에서 완승했기에 우승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비록 주중 원정 경기에서 카라바오와 비기긴 했지만 2골 차로 리드당했던 경기에서 쉬크의 인저리 타임 골이 터지며 무승부를 기록했기에 8강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카와 프림퐁, 비르츠와 스타니시치 등이 교체로 투입되는 등 로테이션도 원활했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지난 라운드에서 슈투트에 패하며 후반기 무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상급 공격수인 요나스 빈을 앞세워 시즌 출발이 좋았지만 후반기 부진으로 인해 잔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골은 충분히 터지고 있지만 수비 기복이 팀이 발목을 잡는 최근입니다. 옌츠와 라크루아 등이 더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지켜내야 합니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봅니다. 주중에 아제르바이잔 원정을 다녀오긴 했지만 더블 스쿼드를 구축한 팀이기에 로테이션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호프만과 비르츠, 쉬크 등 주중에 쉬거나 짧게 뛴 선수들이 풀타임을 소화하며 상대 수비를 몰아칠 것이고 그리말도와 프림퐁이 측면을 공략할 홈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세리에어 유벤투스 대 아탈란타. 유벤투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나폴리에 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선두인 인테르와 승점 차가 크게 벌어졌고 밀란과 볼로냐 등 추격자들에게 추격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 홈경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블라우비치와 키에사 등 투톱 외에도 일디즈와 밀리크 등 해결할 수 있는 공격수들이 모두 피치를 밟을 것이고 일링 주니어가 적극적인 돌파로 측면을 넘어설 것입니다. 아탈란타는 리그에서 연패 중입니다. 밀란전을 시작으로 1위와 4위 팀인 인테르와 볼로냐를 연속 상대했는데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루크먼과 샤를 대 케텔라에르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침투는 위협적이지만 쿠프 마이너스와 데룬 등 그들을 대표하는 중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봅니다. 최근 4경기에서 1승에 그칠 정도로 주춤하는 상황이지만 홈에서는 직전 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며 승리했었습니다. 또 아탈란타는 주중에 포르투갈 원정을 다녀왔기에 여독이 쌓여있을 수 있습니다. 로카텔리와 미레티가 중원에 라인을 올리며 점차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키에사가 절정의 골 감각을 이어갈 유벤투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피오렌티나 대 AS 로마. 피오렌티나는 최근 리그 4경기에서 1승에 그치며 상위권과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코파 이탈리아 준결승 진출과 컨퍼런스 리그 16강 1차전 승리 등 컵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리그 성적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금요일 새벽 경기에서 터진 발악의 극장골로 하이파를 잡고 8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은졸라와 벨트란 등의 골이 터졌고 곤잘레스의 측면 돌파도 위협적이었습니다. 로마는 리그 선두인 인테르를 제외하면 현재 이탈리아에서 가장 뜨거운 팀입니다. 리그에서 최근 5경기 4승을 비롯해 전경기 멀티골, 경기당 3골 이상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루카쿠가 로마에서 완전히 부활한 데다 디발라도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폭발적인 득점포를 가동 중입니다. 주중 홈경기에서는 디발라와 루카쿠, 만치니와 크리스탄테의 연속골이 터지며 브라이튼을 대파했습니다. 로마의 승리를 봅니다. 피오렌티나는 주중 경기를 원정에서 소화했고 경기 끝까지 혈투를 펼쳤기에 선수들의 피로도가 쌓여 있을 것입니다. 홈에서 대승을 거뒀기에 주축 선수들이 출전 시간을 조절한 로마에 비해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루카쿠의 확실한 문전 침투 외에도 디발라와 발단지 등이 측면을 공략할 로마가 승리할 것입니다. 리그앙 릴 대 스타드렌. 릴은 현재 리그 4위지만
2위와의 격차가 크지 않기에 언제든 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팀입니다. 비록 파리와 툴루즈 등 최근 무패를 달리는 팀들을 만나 승점 추가에 실패했지만 홈에서는 연승을 달리고 있고 주중 원정 경기에서는 슈투름 그라츠 상대로 3골을 몰아치고 완승했습니다. 컨퍼런스 리그 8강 진출에 8분응선을 넘은 모습인데 조나단 데이빗의 멀티골이 있었고 알렉산드로와 산토스 등이 수비 라인을 잘 지켜냈습니다. 스타들에는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는 밀란에 패하며 유로파 16강으로 가지 못했고 리그에서는 2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칼리무 엔도와 테리어 등의 골이 나오고 있지만 산타마리아의 중원 영향력이 줄어들며 경기력 저하가 커졌고 수비 라인이 계속 멀티 실점 중입니다. 릴의 승리를 봅니다. 분위기가 떨어진 상대와 달리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최근을 보내고 있고 이 경기는 홈 일정입니다. 비록 주중에 원정을 다녀오긴 했지만 대승으로 피로도가 적을 거고 구드먼슨과 카벨라, 바지에와 디아키테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들이 팀 경기력의 연속성을 유지시킬 것입니다. 마르세유 대 낭트. 마르세유는 최근 리그 2경기에서 9골을 몰아치며 대승했습니다. 은디아예와 오바메양은 연속골을 터뜨렸고 모은 바그나가 벤치에서 조커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주중 경기에서는 라리가의 강호인 비아레알을 4골차로 완파하고 유로파 8강 진출에 다가갔습니다. 오바메양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베레타우트와 콘도그비아는 중원을 책임졌습니다. 낭트는 최근 3경기에서 2패를 당하며 하위권에 추격당했습니다. 로리앙 원정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지난 라운드에서 하위권 팀인 메스에 패한 것이 컸습니다. 때문에 이 경기는 연패를 피하고 승점을 따내기 위해 공격의 기여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역습에 능한 모제스 시몬을 제외한 선수들이 라인을 내리고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것입니다. 마르세유의 승리를 봅니다. 비록 금요일 경기 이후 휴식일이 짧긴 했지만 대승으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고 엘리케와 코레아, 우나이 등이 휴식하거나 짧게 뛰었기에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 팔로아와 카스텔레토 등 최종 수비가 흔들리는 원정팀 상대로 마르세유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에레디비시 네이메언 대 헤렌벤. 네이메어는 발베이크 원정 이후 3경기에서 승점 7점을 따내며 시즌 이후 펼쳐질 유럽 대항전 진출 플레이오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한센과 소우, 산호 등 3톱으로 나서는 선수들이 도스트의 공백을 잘 메웠고 헤데메이커스의 중원 지원이 확실합니다. 홈에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기에 이 경기를 통해 연승을 유지하며 상위권 추격을 더하려 할 것입니다. 헤렌벤 역시 최근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폴렌담과 즈볼레 등 하위권 팀을 상대했는데 2경기에서 6득점 무실점의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로 승점을 따내며 중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팀의 확실한 득점원 역할을 하는 반 아메스트풋은 2경기에서 3골을 몰아쳤고 하예와 올슨 등 중원의 경기력도 살아났습니다. 네이메언의 승리를 봅니다. 헤렌벤의 흐름도 좋은 건 사실이지만 네이메어는 상대의 강점인 중원을 정면으로 압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쇠뇌의 수비적 역량과 함께 헤데메이커스가 공격 전개를 책임지기에 헤렌벤 상대로 흐름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네이메언이 승리하고 상위권 팀을 더 추격할 것입니다. 페에노르트 대 헤라클레스. 페에노르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무승부에 그치며 연승 행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선두인 호벤 상대로 리드를 가져가는 등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이바누세츠와 파이샹 등 경쟁자들을 제치고 주전 윙어로 나서는 민테의 측면 영향력이 대단하고 히메네스는 시즌 20호 골맛을 봤습니다. 유로파에서 탈락했기에 이제 리그와 결승에 진출한 컵대회만 집중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알메러시티 상대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승리를 따내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유럽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 팀 저 팀을 돌아다니던 호주 국대 미드필더인 흐루스티치가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강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기에 무리하지 않고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할 것입니다. 페에노르트의 승리를 봅니다. 헤라클레스는 최근 최전방 공격수인 온캄프를 비롯해 한 손이 상대 수비를 넘어서며 기회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포를 보호하며 경기를 운영할 안정적인 수비력에 볼란치가 없습니다. 위버와 제루키의 중원 장악 속에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히메네스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페에노르트가 승리할 것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정확한 분석할 수 있는 취분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